철학은 예술로 표현하고 예술은 과학이 되고. 김정수.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런데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다시 장자였다. 장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유명한 호전몽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꿈을 현실보다 낮은 것으로 여긴다. 꿈 깨라, 현실을 살아라. 이런 말에는 꿈을 허망한 것으로 보는 태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장자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도 더 큰 꿈속은 아닐까. 이렇듯 장자에게 꿈은 인간이 현실이라고 믿는 세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철학적 사건이었다. 호전몽의 핵심은 단순히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장자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그 순간 인간은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비가 되면 나비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되면 인간의 세계가 있다. 어느 한쪽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재물사상이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다. 장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젠가 크게 깨어나면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하나의 큰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대목은 불교의 일체 유심조나 후대 선종의 인생 여몽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 말기의 그림을 보여준 화가가 있었다. 바로 남계우다. 그는 문인이었으나 나비를 너무 잘 그려 사람들로부터 남나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평생 나비를 관찰했다. 나비를 잡아 표본을 만들고 나비 무늬와 더듬이 하나까지 세밀하게 그려냈다. 그의 그림 속 나비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궁금하다. 왜 하필 나비였을까? 나비는 장자의 호전몽을 상징한다. 호전몽에서 나비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한다. 이는 장자가 말한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나비는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존재로서 속박되지 않는 자유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흐름을 암시한다. 남계우는 세속적 출세보다 자연과 예술을 택했고 평생 나비를 통해 장자적 자유정신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남계우의 나비는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었던 셈이다. 남계우의 대표작인 화접도를 보자. 그림 속에 등장하는 꽃과 나비 사이에 우열이 없다. 큰 나비와 작은 나비도 차별이 없다. 모든 존재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는 장자의 재물사상, 즉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과도 연결된다. 20세기 최고의 곤충학자로 평가받는 석주명은 남계우의 그림을 과학적으로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남계우가 그린 나비 대부분이 실제 존재하는 종이었다. 석주명은 그림 속 나비 무늬와 날개의 형태를 분석하여 종을 식별했고 오늘날에도 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석주명은 남계우를 조선의 자연과학적 화가라고 평가했다. 이는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장자의 철학이 예술로 표현하고 그 예술이 다시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된 것이다. 호전몽의 영향은 조선 초기 회화에도 깊게 스며들었다. 대표적인 작품이 안견의 목류도 원도이다. 1447년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박팽령과 함께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여행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 경험을 안견에게 들려주었고 안견은
사흘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림 속에는 기암 절벽과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이 절경이 펼쳐진다. 이는 중국 시인 도은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 이상세계를 여행한다는 발상은 장자의 호전몽과 깊이 연결된다. 주목되는 것은 그림의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이다. 옆으로 긴 두루마리 그림은 흔히 화면이 오른쪽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그림은 왼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이하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왼쪽 아래에서 출발하여 화면 가운데 표현된 험준한 절벽과 협곡 부분이 꿈으로 들어가는 길에 해당된다. 그러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 낙원인 도원에 이르게 되는 구도이다. 그림 전체가 꿈속 여행의 동선을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현실 정치 갈등 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었던 안평대군이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사실이다. 호전몽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목리도 원도는 꿈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소망을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꿈은 더 이상 잠자는 동안의 환상이 아니다.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상상력이 된다. 험준한 산세를 지나 마침내 도달한 복숭아꽃 핀 낙원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장자가 꿈을 통해 현실 너머의 진실을 탐구했다면 안건은 꿈을 통해 꿈속 이상향을 눈앞에 펼쳐 보였다. 아쉽게도 이토록 아름다운 명화가 현재 일본 텔리대에 소장되어 있다. 10여 년 전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으로 목리도 원더가 일반에 공개된 적이 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직접 보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꿈은 더욱 거대한 문학 세계로 발전한다. 숙종 때문인 김만중의 구운몽은 장자의 호전몽과 가장 닮은 작품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주인공 성진은 육관대사의 제자로 수행자의 삶을 살던 중 8선녀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 벌로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고 8명의 절세미인과 혼인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뒤 문득 깨어나 보니 인간 세상에서 보낸 수십 년의 삶은 사실 한순간이 꿈에 불과했다. 김만중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집착하는 권력과 사랑, 부귀와 명예가 결국 한바탕 꿈과 같음을 말하고자 했다. 소설 구운몽의 인기는 참으로 대단했다. 그 여파로 조선 후기에는 구운몽을 그림으로 표현한 구운몽도가 크게 유행했다. 구운몽도는 주로 8폭, 10폭, 12폭의 화려한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구운몽도 병풍을 사랑한 이유는 아름다운 그림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병풍 속 양소우의 인생을 보며 자신이 욕망을 발견했고 화려한 성공과 사랑의 이야기를 즐기면서도 결국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진다는 교훈을 함께 읽어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운몽도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였다.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역시 꿈에 주목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연구에 따르면 꿈은 주로 렘 수면 단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꿈이 기억정리, 감정정리, 창의성 증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 남아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세계는 얼마나 확실한가? 이 질문은 2000년 전 장자가 던진 물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호전몽에서 암시된 장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믿고 있는 현실은 정말 현실인가?
그러니까 장자의 말은 눈앞의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내세우지도 말고 겸손하라는 조언으로 들린다. 결국 장자의 호전몽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우화라 할 수 있다.